지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요. 하락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마음이 쓰이죠. 현재 1,500개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800여 개 정도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반도체 쪽에 뭐 비메모리라든지 기판 쪽이 쭉 좋네요. 그러면요,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서 오후장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오전장 시장 키워드 어떤 쪽 보세요? 네, 우선 이제 일단 2,500포인트 넘어선 이후에 어느 정도는 종목 장세로 들어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 개별 이슈라든지 종목들이 묶여있는 테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될 것은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오늘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언급되고 있었는데 청주 흥덕이 이제 고향이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출마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 지역에 이제 연고를 가지고 있는 본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임세령 부회장이죠. 대상그룹 임세령 부회장과 연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정재 씨와 또 식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홀딩스를 이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홀딩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 현재 지금 시점에서 앞선 매물이죠. 지난 8월달에 만들어졌던 앞선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 기준으로가 전 고점이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전 고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는 이 정치 테마주의 분명한 내용보다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점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도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이제 보통 이제 정치 테마라고 하죠. 정치 테마주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되 수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을 수급에 따라서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조금 깨끗한 나라도 대표적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춘천이 고향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에 본사에 있는 기업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깨끗한 나라 보면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렸을 경우에 지금 전 고점까지 나오게 되면서 앞선 매물들 때문에 시세가 더 분출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수급이 오늘 같은 경우 대상 그룹주로 좀 옮겨갔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투자에 유의해야 되지만 변동성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전 고점까지는 열려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백이죠. 신라젠 같은 경우인데요. 신라젠이 이제 텍사백과 관련해서 신장과 관련한 병용에서 이제 유효성이 입증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적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뭔가 명확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분명히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라젠이 그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오늘 시세를 분출함에도 불구하고 전 고점까지 아직까지도 좀 폭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 변동성에 유의를 하되 여지를 좀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M2N입니다. M2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위쪽으로 상승폭이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열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도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또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폭이 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이미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그 바닥권에서 현재 종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 고점까지는 이제 트라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열려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오늘 매매하시는데 오전장 정리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정치 테마 그리고 신라젠 관련된 종목분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바닥권 내 반도체주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많이 올라있고 몇몇 종목분들은 또 상한가에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지금 공략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은 오후장의 전략 포인트는 어떻게 맞춰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오후장 말씀드릴 것은 YG엔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YG엔터에서 신인걸그룹이 이제 베이비몬스터를 이제 런칭이라고요? 데뷔를 했거든요. 베터업이라는 노래를 냈는데요. 뭐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됐고, 이 베터업이라는 것이 대략 한 14개국에서 아이튠즈 송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뭐 신규 데뷔 그룹이 런칭하는 것 친다라고 치면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주가에 그게 반영됐냐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그 데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데뷔 이후에 음원 성적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세가 분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개별 장소로 흘러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수급을 좀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데뷔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고점이 아닐 거거든요. 이 데뷔를 한 이후에 활동을 통해서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YG엔터 최근에 조정받은 기점으로 보았을 때 접근하는 것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또 체크를 해볼 것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상장이 9거래 연속에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장 시에 있었던 고가를 넘어서면서 신고가에 진입한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제2의 에코프로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이거겠죠. 시장이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에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신고가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을 투자하고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부담감이 굉장히 커져서 이 종목을 좀 기피하는 양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뭐 신고가에 들어갔고 수급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것과 뭐 빗대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 훈풍이 전체적으로 다 이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티즈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이후에 상승을 했고 상승 이후에 계속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신고가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로봇 업종 내에서 아까 반도체랑도 마찬가지겠죠.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잡는 것도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뭐 긴급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좀 접근해 볼 만한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이제 그 수주가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방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 모멘텀이 지나간 이후에는 방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형 빅텍이라든지 스테코 같은 중소형 방산주들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본다면요. 결국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상승의 모멘텀은 북한 관련된 이슈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 오늘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를 통해서 극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것 자체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빅텍이나 스테코 같은 이제 이런 중소형 방산주들 위주로는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놓을 필요 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섹터의 YG 엔터테인먼트 모멘텀 봐주셨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또 방산 섹터까지 투자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기억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큰 그림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이 짧은 매매 펼쳐보자라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 조금은 활기차기를 바라보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